예, 강의 제목이 신명신보감에 대한 어떤 현대적 해석이라 해서 제 나름대로 수년간 현업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정리했는 걸 작년에 이제 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판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로 이제 드렸고 정리하면서 이 명신보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명신보감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흑판에 적어놨는 부분이 요 신자는 새로울 신자죠. 요거는 해와 달이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한자 우리 육수에서 한자를 만드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뜻과 뜻이 결합된 이런 어떤 한자 만드는 방법을 회의 문자라 그럽니다. 뜻과 뜻이 모여서 그리고 해와 달이 결합이 돼서 발걸 명자가 되었죠. 그죠? 이 발걸 명자. 요거는 우리 심장 모양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글자 모양이죠. 마음 심자. 원래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마음 심자. 요거는 보배 보자죠. 여기 보면은 요게 원래는 진면자입니다. 그죠? 부수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래 임금왕자 보이는데 이 구슬옥자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장군부자라 해서 옛날에 둥근 그런 어떤 통 술통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단지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장군부자. 그 다음에 조개편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귀한 어떤 보석함 또 돈을 넣은 그런 어떤 것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보배부자입니다. 보배부자. 요거는 세금자에다가 볼감자인데 이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나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혹시 용모에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울 있죠. 거울.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해보면은 신자는 제가 이제 새롭게 붙였는 그런 어떤 의미고 마음을 밝게 비추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이런 어떤 뜻이겠죠. 요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그래서 명신보감은 1편부터 25편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 명신보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또 내 관련되는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면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11편, 12편에 있는 성신편 이걸 보면 되는 거고 또 1편은 개선편이고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든지 내가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자 하면은 그 페이지 수를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 명신보감을 서당을 하면서 처음에 명신보감을 접했을 때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상당히 나한테는 수무족도하는 그런 어떤 책이었습니다. 수무족도하는 말이 있죠. 수무. 이 태계 이황이 이 공부를 쭉 이래 하면서 내하고 맞는 어떤 그런 문기가 나오게 되면은 손이 춤추고 다리가 도자를 해서 이게 구를 도자입니다. 그죠? 수무족도를 해서 무도해 가는 모양인데 이 막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어떤 모양을 수무족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어떤 부분이 이 명신보감을 통해서 저는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도 먼저 명신보감을 접하고 또 그렇게 또 동기감을 했는 분이 많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 명신보감은
시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읽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 특히 여기 책 제목에 보게 되면은 현대인을 위한 마음 지침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읽어야 할 책이 명심보감이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 명심보감을 통해서 마음을 수양을 하고 안문지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데 아주 어떤 건 지침이 되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흑번에 이 두 문장을 적어봤는데 자, 요거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명심보감 25편 중에 제1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글이고 요거는 25편 마지막 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명심보감 전체를 내용 중간에는 뭐 생략이 되었습니다만은 거의 그 첫 편, 마지막 장 이 부분을 읽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정리되어 있는 명심보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만은 이 한문에 어느 정도 접한 사람들은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되고 또 많이 한문을 알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왈. 보통 보면 논어나 또 이런 데 보면은 맹자는 맹자왈, 또 주자는 주자왈 이렇게 하는데 자왈이라 이렇게 하면은 공자만이 자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라는 글자는 원래 아들 자자인데 이게 이제 라오쇼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의미하죠. 그죠?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가로왈자죠. 이렇게 날씬한 것은 날일자고 약간 이렇게 통통한 어떤 그런 글자 모양은 왈자입니다. 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는 이 선자죠. 선을 하는 자는 놈자자는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자. 선을 하는 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서 쓰있자죠. 복으로서 그에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보자는 알릴 보자, 갚을 보자, 보답할 보자 그런 어떤 의미로 쓰이죠. 이걸 알린다로 쓸 건지 갚는다로 쓸 건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은 복으로서 그에게 보답하고 요래도 문제. 하늘은 그에게 복으로서 그렇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육아에서는 선의 반대를 악으로 보지 않고 불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불선을 하는 자는 원래 여기 선 나오면 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악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불선을 선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는 불선을 행하는 자는 천보지. 이건 똑같죠. 하늘이 그에게 화입니다. 화. 재앙하자. 요 글자가 원래는 입 비뚤어질 와자거든요. 요 보일 시자는 어떤 조상이라든지 귀신을 의미하는데 어떤 그 좋지 않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입이 비뚤어지는 그런 어떤 모양이에요. 재앙. 특히 이제 와사증 같은 것도 입이 돌아가죠. 그죠? 그런 어떤 모양의 글자다. 하늘이 그에게 화로서 그렇게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선을 해야 선. 이 선이 뭘까요, 선? 우리 흔히 뭐 착갈 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은 제1편이 개선편입니다. 개선편. 이열개자에다가 여기 실서자가 나와죠. 이열개자에다가 착갈 선자, 개선편이라 되어 있는데 이 선의 어떤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갈 선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육아에서 말하는 어떤 선, 특히 주역에서 말하는 선은 계지자, 일엄일량집이 도인데 주역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엄되고 한 번 양되는 거. 일엄일량지 여기 도입니다. 도. 한 번 양되고 한 번 엄되는 게 도인데 이걸 계지자. 요 한 번 양되고 엄되고 한 번 양되는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거. 계지자 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뭐 하루에도 마찬가지 하루 낮되고
하루 밤 되는 거. 그런 어떤 자연의 현상이 조금도 오차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어떤 개념이 선이에요. 예를 들어 추나 추노로 봤을 때도 봄 다음에 분명히 여름이 와야 되거든요.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봄이 왔는데 여름이 오지 않고 막바로 가을로 왔다든지 이래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선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자연의 원리를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일엄 일량지위 도인데 계지자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 걸어할 연자죠. 스스로 걸어한 건데 이런 어떤 형태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형태가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지 한겨울에 벗고 다닌다든지 이래 되면은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거죠. 그죠? 감기가 온다든지 몸에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선입니다. 불선. 불선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늘이 그에게 화로서 그렇게 어떤 보답을 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은 자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또 자고 밤에는 또 뭐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세례가 됐는데 그런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그래 하게 되면은 이게 건강에 언밸런스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자연의 어떤 순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살고 순리에 어긋난 사람은 결국 죽더라 하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 의미가 이 공자가 하신 명심보감 제1편에 그걸 따가지고 얹혀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선을 하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는 명심보감 25편 중에 마지막 편명인 권학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심보감 마지막 편, 마지막 장이 이 내용이다. 요 말은 순자, 선악설을 주장했는 순자가 했는 말인데, 순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적 규 보면 요 규자가 반걸음 규자입니다. 반걸음 규자. 반걸음을 쌓지, 반걸음이죠. 걸음 못하니까.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은 무의지 천리요. 천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그런 어떤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부적 소류. 우리 물도 낙동강, 시원도, 강원도 항지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시원이 없이는 이 큰 어떤 낙동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큰 바다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흐름, 물길의 작은 흐름을 쌓지 않으면은 무의성 강하라. 중국에서는 보통 강 같으면 양쯔강을 말하는 거고 하는 황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쯔강이나 황하 같은 큰 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큰 강도 결국은 시원을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그런 어떤 수원에서 물이 나와서 계속 이어져서 큰 강이 되고 그래 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천리를 가는데도 처음부터 천리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순리대로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명심보감 마지막에 놓는 것도 결국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래 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걸 마지막에 놨는 거고, 명심보감 첫 기절에는 일단은 선을 하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 그걸 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도 배치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그냥 했는 게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그 어떤 의미 있게끔 배치를 했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의미를 잠깐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린터물 그 있죠. 그걸 한번 가지고
명심보감에 대한 어떤 현대적 해석이다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자, 명심보감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은 약 1000년 전에 편찬된 책입니다. 뭐 중국판도 있고 그래 하는데 지금 우리 요 책은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이 지극히 현대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되고 있다.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을 볼 때는 여러 어떤 철학적인 의미, 또 심리학, 인간관계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짜임새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어린이 명심보감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보는 그런 책이 아마 책꽂이에 꼽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께서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고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 규범이 상당히 모호해졌죠. 서양의 어떤 문물과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응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큰 타이틀로 우리가 명심보감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남에게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은 먹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그죠? 뭐 칭찬을 받으면 더 낫겠지만서도 최소한 욕은 먹지 말고 사는 인간이 되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명심보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남에게 베풀지는 못해도 손해를 입히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전철이라든지 공공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많이 무너지고 있죠. 또 전철 같은 타면 젊은 애들이 뭐 핸드폰을 큰 소리로 한다든지 또 자세를 불량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연세들은 우리 세대가 그 지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봉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버리면은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해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큰 의미가 명심보감의 25편에 그 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명심보감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 하면은 고려 태조왕건이 세운 고려 충렬왕 시절에 명신인 추적이 고전에서 보배로운 말과 글만 묶은 명심보감에 자기 경영, 또 가족 경영, 기업 경영 등 오늘날과 매 한 가지인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처세법이 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은 잘못을 듣거든. 그런 명심보감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잘못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하라.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기편, 정기편이 5편인데 25편 중에 5편인데 정기편 5편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만든 책은 75쪽에 있는데 요 말이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 말이 이 현대적인 어떤 해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문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구절은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특히 이 말의 어떤 그 의미는 남의 잘못을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식의 이 매뉴얼이
이제 우리 이 곁에는 더 이상 없는 그런 어떤 세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보면 두 명만 모여도 나무의 헌담만 늘어놓고 있고 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지? 형제 간에는 우애가 상했으며, 또 동료는 경쟁의 대상으로,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이 친구는 친구인데 결국은 이게 성적이라든지 저놈을 내가 이겨야만이 내가 일어서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부부는 멀어졌고, 형제 간의 우애는 상했고, 동료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가는 요즘에 이 맹신보감이 주는 위대한 상식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륜을 보게 되면은 오륜 다 아시죠? 삼강오륜에서 자, 오륜 순서대로 첫째가 뭡니까? 오륜에 부자유친이 먼저입니까? 군신유의가 먼저예요. 부자유친이 먼저죠. 예. 부자유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유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논리죠. 그죠? 세 번째는 뭐죠? 예, 부부유별. 부자가 이게 뭐나 하늘보다 더 높죠, 그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지압인데 지압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요새 뭐 건물주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 부자가 이 지압이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부인 부자죠. 부인 부자도 글씨를 잘 보면 이게 빗자거든요. 빗자루.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자가 부인이다. 부부유별. 별자는 달을 별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어른이 같은 밥상에 앉았을 때 숟가락을 털어야만이 자식이 이제 밥을 떠는 그런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붕어죠. 법붕자. 붕어유신. 복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인데 요걸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이 글자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서로 껴안고 뭐 이렇게 뒹굴고 하라는 그런 뜻이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또 의미는 있지만서도. 그래서 이게 유물유칙이라고 모든 그 물건이 있으면은 법칙이 있거든요. 유물유칙이다. 응?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어떤 건 대상. 우리 인간도 어떤 그 물로 봤을 때 아버지와 자식은 요 친함이 있다 하는 요 부분이 하나의 법칙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아버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부자자유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자자죠. 그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일단. 내가 낳은 자식인데 막 자식을 남자식보다도 더 못하게 구박을 한다든지 책임을 안 하는 그런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부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효도하라 하면 안 난. 아버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그런 어떤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자요. 요게 하나의 어떤 법칙이에요. 유물유칙이에요. 여기 부자유친의 핵심이죠. 그지? 사랑자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부자유친이다. 그럼 군신유의는 뭘까요?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응? 이 군이 신충이죠. 임금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건 부하를 온갖 어떤 어려움으로서 내가 내 부하를 감싸주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이라 하는 진기지심이죠. 자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임금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군신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깨지고 있는 상태예요. 군신유의. 자, 부부유배는 유칙이 뭘까요? 부부유배는 남편과 부인은 자기 할 일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지아비가 할 일은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게 남편이 할 도리라. 그러면 부인이 할 도리는 부와 부순이죠. 부창부수라 하는 말이 있다시피 남편이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고 부인은 남편의 말을 부창부수해서 집안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부부율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부부여별은 부부가 뭐가 다른지 지금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부부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알고 이걸 실천을 하는 것이 현대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유유서는 뭐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한 집안에서도 어른과 아이가 있죠. 자, 형은 어른이고 동생은 아우가 되겠죠. 그죠? 아이가 되겠죠. 그러면 형은 동생을, 이 보도자인데 우애할 우자거든요. 형은 동생을 우애하면은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형우제공이죠. 형우제공. 이게 장유유서의 어떤 그 해석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형하고 아우하고 서로 이제 재판 소송 걸리고 난리 나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옳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재산 관계 때문에 막 이게 소송을 한다든지 완전히 등을 돌린다든지 그런 사태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륜을 지금 시대의 절실히 이렇게 가르쳐야 될 어떤 항목이 아닌가. 이걸 구태의연한 그런 어떤 낡은 사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 안 되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삭막한 이런 어떤 환경에 이걸 접목을 시켜야 돼야 할 것이 우리의 어떤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유신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법붕자 버두자. 벗은 믿음이 된다.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이 벗이라 하는 것은 나이, 남녀, 노소,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같으면 벗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그 명심보게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보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어떤 그 내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벗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문해오하고 이렇게 모인 거는 글로서 모였습니다. 그죠? 이게 벗이에요, 벗도. 이런 어떤 명심보게라는 어떤 글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벗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심보게를 공부를 해서 내 만족만 아니면 시간만 때우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우리가 대학에 보면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 있는데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도 우리 지역에도 명덕 노타리가 있는데 명덕이 이게 뭐냐 하면은 밝은 덕이죠. 이게 인의예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 이 명덕을 밝혀서 명덕하지 못한 어떤 그 백성을 새롭게 해서 나와 너와 다 같이 지어지선에 거쳐다 하는 것이 유가의 핵심입니다. 지극한 선, 아까도 선이 나오는데 지선에 거치다 하는 게
대학의 삼강령이거든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병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는 8두목이 나옵니다. 실천 강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 명심보감이 과연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오늘 명심보감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한 가보자 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지 여기서 듣고만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해우하고 이 모임 벗으로서 보자는 이 덮방나무 보자인데 도울 보자입니다. 그죠? 여진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투자하는 그런 어떤 것이죠. 응? 이문해우하고 이유보인하자. 이 우리가 같은 어떤 명심보감을 큰 어떤 타이틀로 두고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모임 벗이 결국은 오늘 여기 비오는 한 2시간 어떤 간격의 시간입니다만은 한 자라도 배워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처자식부터 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신민하는 거, 새롭게 가르쳐주는 거, 그것이 주 목적이죠. 인을 돕는다 하는 어진 세상을 만들자.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세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인이죠. 인은 이거는 이제 우리 명자에서 말하면 척언지심의 단서가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랑이 인은 예질이라 사랑의 이치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붕어유신의 어떤 목적은 결국은 이유보인이에요. 응?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좀 더 나로 인해 가지고 이 어진 세상을 만들자. 논에도 보면 이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게 벗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벗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벗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책선. 부자지간에는 이 책선의 도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부자지간에 이게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려 하다가는 손부터 먼저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은 부자지간에 의의가 끊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서로 이게 바꿔가지고 나머지 자식을 가르치고 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친구 간에는 이렇게 잘못길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꾸짖는 그런 어떤 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 이상 자꾸 이게 나쁜 걸 지적하게 되면은 또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륜의 개념인데 오륜의 개념을 뭐 이런 개념으로 정립을 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특히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오륜 중에 뭘까요? 왜 부부유별이죠? 응? 이 오륜 중에 중이잖아요. 중.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라. 부부는 부부가 있어줘야 생민이 되죠. 그죠? 사람을 생산을 해서 사람이 자식이 뭐 37만 명이니 뭐 옛날에 58 개띠 시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됐다 그러죠. 그죠? 그 정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드는데 지금 37만 명, 35만 명이 가신 생활수가 이래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 이제 부부가 있어줘야 자식이 생겨서 이런 부자 관계, 군신 관계, 장류 관계, 부모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륜 5가지 가운데 이게 중이라. 그리고 육아의 핵심, 서경에 나오는데 윤집걸중이라. 진술의 윤자죠, 그죠? 오징어같이 생겼다 오징어 윤자인데 윤집, 진실로 걸중, 그 중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 중을 잡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게. 오륜에 1, 2, 3, 4, 5인데 요 5가지 중에 중이 이게 부부유별이에요. 중류에도 보면 나오는데 부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이 부분이 지금 깨지고 있는 세대죠. 그죠? 이 부분이 깨지니까 이게 전부 다 이지러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런 어떤 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오륜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질서가 무너진 모든 게 지금 무너진 그걸 재정립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현대적인 어떤 오륜. 근본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잘 해서 이 우리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야기가 더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계속 또 프린트본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잘못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하라.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떠들고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 험이 있으면서 계속 떠들고 댕기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명제에 보면 50보 100보다. 양해한편에 나오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갔는 사람 보고 니 왜 도망갔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게 그놈이 그놈인데 자기는 50보밖에 도망을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100보 도망갔는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 놈이다 하는 그런 어떤 논리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의 험담만 늘어놓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아까 윤집글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중용의 삶이에요. 중용. 우리 그 사서에 보게 되면은 대학 중용 논어명자죠. 그러니까 중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입니다. 그리고 중을 상당히 그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평상심을 항상 그 여여한 마음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은 잠깐이 아니라 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용입니다. 우리 저울 때 이렇게 저울을 잘 때 양쪽에 어떤 물건을 얹죠. 그죠? 근데 그걸 딱 중이 맞아줘야 그게 기울지는 않죠. 평균대 위에 체조 선수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고민하고 순간순간 판단하듯이 중용은 역동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 중을 잡는 그런 어떤 훈련, 그런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중용은 불편불의, 무가불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균형과 중용을 위협하는 요소가 뭐야 하면은 우리가 현대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뭔가 이게 99원 있는 사람이 1원 있는 사람 걸 뺏어서 100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집착, 욕심,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노, 그 친구도 경영심으로 삼는 그런 어떤 라이벌, 그런 어떤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과 중용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노가 심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기운과 정신이 손상되더라 하는 어떤 논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위에 불을 다하지 말고 다만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이러니 이렇게 하라는 내용도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대꾸하지 않고 내 마음을 평정하면 어떤 스트레스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 이것도 개성편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명심보감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 3, 4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이 명심보감 책을 들고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묘살이를 하면서 그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계속 암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는데, 명심보감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 내가 소지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보감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하면은 직장 동료의 중요성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먼 데 있는 물은 내 옆에서 일어난 불을 당장 꺼주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뭐 혼자 이렇게 부부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119도 불러주고 하는데,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은 아무리 내가 낳는 자식이지만서도 당장 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도 명심보감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물은 내 옆에서 일어난 불을 당장 꺼주지는 못하더라. 이것도 성심편에 나오는 글귀고, 또 직장 동료들의 어떤 관계를 설파했는 그런 글도 있는데, 일단 맡겼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일단은 맡겼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의심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쓰지 말되 이 일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어떤 내용도 나옵니다. 또 너무 따지지 말라. 따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은 친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때 그 한번 모임에 가니까 그 구호가 빠삐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브라보도 하던데, 빠가 뭐죠? 빠지지 말고 모임에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오락하면 오고, 그래 일찍 와가지고 이거 밥도 먹고 그래 해란 말입니다. 빠지지 말고. 나이가 들면 또 잘 삐져요. 원래 우리가 나이 40에 불혹이라 그러고, 50에 지천명이고, 60에 뭐죠? 이순. 기가 순해져야 되는데 기가 더 까칠해져, 사람들이. 남이 뭐 얘기하면 괜히 내 이야기하는 싶어가지고 잘 삐지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돈 그거 가지고 따져 샀고, 또 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을 와야 하는 어떤 파합성,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소를 하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빠삐딱 하는 어떤 그런 구호도 나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 너무 따지지 마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친구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동료의 허점을 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주변에 결국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다 떠나죠.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다시피 박사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밥사잖아요. 밥을 사는 사람이 더 존경받다라는 겁니다. 박사 우애가 밥사다. 그런 어떤 우스운 농담도 하는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지갑도 좀 열고, 이렇게 이게 밥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막 오마시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래 되면은 결국은 외롭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논리. 자, 그 다음에, 직장 동료의 어떤 문제가 계속되는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런 어떤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의의를 늦게 베풀어라. 살면서 어느 곳에든지 다시 만나지 않으라 하는 것도 개선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꼭 보면은 외나무 아래서 만납니다. 조그마한 외나무 만나니까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 상태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베풀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순조로워지고 내 마음, 잠자리가 편합니다. 그죠? 근데 왜든지 오마지고 안 놓으려 그러니까, 안 베풀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선지가는 필류적용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적선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내와 내 자식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이 명심보감, 특히 이제 역경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욕을 물시여인하라 하는 말, 논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양지심의 어떤 단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오륜 외에도 육아의 핵심이, 명심보감도 육아의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가 사단은, 명자가 이야기하는 사단은 인의 예지죠. 인의 예. 여기 사단인데, 이는 이거 뭐의 단서가 됩니까? 이게 최근지심의 단서가 돼요. 최근지심. 최근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지? 애질이라서. 이는 최근지심의 단서가 되고, 의는 뭐의 단서가 됩니까? 수호지심. 이 숫자가 원래는 이게 반찬 숫자도 되는데 부끄러운 숫자가 돼요. 요거는 악자인데 미워한다 할 때 오로 읽거든요. 수호지심의 단서다. 이 수호가 뭐죠? 수호? 숫자는 내가 옳은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것이 이게 숫자입니다. 그럼 오는 상대방이 옳은 짓을 못하니까 그놈이 내가 밉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주체가 내가 되고 요거는 상대방이 되거든요. 요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수호지심입니다. 수호. 그 다음에 애는 사양지심이죠. 사양.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양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뭐의 지심이죠? 지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있어줘야 사기에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알아야만이 그게 농락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옳을 실자, 그를 빌자. 그러니까 명자가 주장하는 이 사단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명덕이거든, 명덕. 밝은 덕이라는 겁니다. 이 명덕을 잘 개발해서 이제 삶을 살게 되면은 한평생 큰 하자 없이 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아까 이야기했는 오륜도 이게 결국은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죠? 이런 어떤 부분이 마음속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딱 구비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견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선입감을 버려라. 그 논의에도 나오고 명심문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확실하게 알고 댓글도 달고 그걸 나쁘게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부와 내동을 한다든지 누가 지게지고 또 시장 가니까 가는 그런 행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논리죠. 그죠? 그런 내용도 명심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명심보감에 보면은 가정 관리에 대한 어떤 구조도 많아요. 뭐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새벽에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은 몇 시죠? 인시가 몇 시예요? 인시가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 원래는 3시부터 5시 사이인데 동경 135도 기준에서 원래 정하기 때문에 서울하고 동경 사이는 한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 하루의 계획은 인시에 쉬어라 하는 말.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그지? 또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우는 그런 어떤 부분. 인시가 새벽인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 이게 좋지 않는 부부간에 어떤 말다툼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전화를 받았다든지 이래 했을 때 하루가 찝찝하고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새벽에는 그런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완전히 망치는 어떤 행위가 온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집안을 망칠 나이는 돈 쓰기를 똥처럼 쓰더라는 겁니다. 근데 집안을 일으킬 나이는 그 똥 아끼기를 돈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럴 때는 보면 오줌이나 이런 걸 함부로 못 누게 했죠. 집 마당에 보면은 이게 거름 산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줌을 누지 딴 데 오줌을 누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많이 아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애들 많이 안 놓기 때문에 막 애들이 사돌락한 대로 막 사주게 되면은 그걸 이제 마마보이 어떤 형태가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던져놔버리면 혼자 이게 자립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는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넷째, 한때의 분을 참으면은 백일의 근심을 없앤다 하는. 여기 보면 논어에 보게 되면은 분산한 하는 분산한. 분산한이 무슨 말이죠? 우리 구사에 보면은 분한 마음이 생길 때는 어려울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분할 분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죠. 그죠? 우리 분한 마음이 생기면은 잠깐 동안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칼로 살인을 한다든지 또 귀한 물건을 깬다든지 막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올 가능성이 많은 게 어려움입니다. 그때는 뭐 1부터 10을 열을 센다든지 잠깐 밖에 나간다든지 그런 기분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본정신이 돌아오는데 이 분이 폭발이 되어버리면 어려운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도 명심보감에 있더라 하는 어떤 내용. 한때의 분을 참으면은 100일의 근심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개선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효도를 하게 되면은 효도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차바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보라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명심보감에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명심보감은 어떨 때 읽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비가 내린다든지 며칠 전같이 좀 마음이 울적할 때 반드시 이게 명심보감은 한문이거든요. 한문은 소리 내서 읽어줘야 그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그 성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심보감을 이런 걸 하면서도 그냥 부자유친 가지 말고 소리를 내서 부자유친, 군신유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춰서 그렇게 쭉쭉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기분 전환도 되면서 소리의 공명에 의해서 많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 하는 어떤 논리. 그래서 한문은 소리 내서 읽는 그런 어떤 학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리는 소리가 담장 밖에 들리는 그런 집안은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처럼 이 항자는 항상 소리 내서 읽는 그런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옛날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글소리들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이거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어떤 뭐 성독대회라든지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들어보기가 힘들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코미디 김병조 씨가 코미디를 하다가 뭐 정치 그런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만 회의를 느끼고 원래 김병조 씨가 그 광산김씨 종손인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친이 이제 그런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이 한학에 심취를 해서 조선대학인가 거기에 평생교육원에 요런 그 강좌를 개설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구에도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심보감에 대한 어떤 목차를 한번 보면은, 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편인데, 이제 편인상 이제 장으로 보게 되면은, 1장은 개선편입니다. 개선편. 아까 얘기했듯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음일량집이 도인데, 한 번 양되고 한 번 음되는 것이 도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 그게 개선편입니다. 그래서 개선편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선자는 천보지 위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위안이라. 그러니까 선을 계속 해는 자연의 어떤 이치에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자연에 거스르는 사람은 결국 그 화가 오더라 하는 어떤 논리가 개선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는 게 이게 자연의 위치다. 그죠? 그래서 개선편에서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을 쌓아서 인격을 완성하자 하는 내용이 주가 이루어져 있고 제2편, 제2장은 천명편입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명할 명자.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천명편입니다. 천망회하여 하늘의 거물은 성은 것 같지만서도 결국은 죄 있는 사람은 다 잡아 여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3장은 순명편입니다. 따를 순자에다가 명할 명자에서 인간만사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사는 북이 사생유명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명에 있고 부기 제천이라. 부와 기는 결국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연월일시 해제정. 연월일시는 사주팔자거든요. 사주팔자는 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공야망, 부질없는 중생들이 괜히 바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뭔가 모르게 뛰어댕기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담아가지고 집을 달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한 가닥 광주리에 물을 담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다 새뿌리고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형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인간이더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명심보감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순명편에 나오는 거고, 사장은 효영편입니다. 부모 섬기는 도리를 다 하여 효도한다 하는 어떤 내용. 우리 효의 대명사는 순임금이죠. 순임금. 순임금은 요임금에게 이 정권을 그대로 받았는 사람인데, 순임금은 자기 아버지가 이게 고수 봉사입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가지고 이제 계모를 들여왔는데, 그 계모가 이제 상이라는 의붓 동생을 들고 와서 위에든지 이게 순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죠. 지붕을 일하고 올라가니까 사대를 치우고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들려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을 쳤죠. 그죠? 우물을 쳐라고 우물 속에 들어가니까 모의를 해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 그런 어떤 동생과 이 어붓 엄마를 계모를 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죠. 그죠? 그래서 이 순이 그 명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들판에 가서 하늘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 왜 했을까요? 그 순임금은 통곡한 이유가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서러워서 통곡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못났길래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자괴감, 자책감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런 사람 부모를 잘 설득을 해서 나를 따라오게끔 만든 그런 어떤 효의 대명사.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효영편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정기편. 발을 정자에다가 몽기자. 정기편. 자기를 올바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중용에 보게 되면은 흔히 어디 가도 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요런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이게 무슨 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 잘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글자가 다르죠, 그죠?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다르죠? 요거는 몽기자, 보통 이는 남이고 자기를 말합니다. 요 글자는 뭐죠? 뱀사자입니다, 뱀사자. 요거는 임이 자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알고, 사람은 10명인데 뱀은 1000마리도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죠? 요 글자가 남이, 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아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포기하지 말고, 남이 10번 하면,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머리를 오래 안 써가지고, 약간 잘 안 돌아가게 되면은, 1000번 하겠다는 어떤 자세로 하게 되면은,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이게 1000번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안 돼. 이게 자포자기죠, 그죠? 자포자기가 뭐예요, 자포? 자포자기. 자포라 하는 것은 이제 유학에서 보게 되면 인과 의, 인이나 의 이런 것을 아예 인정하는 것이 자포고, 자기는 인과 의, 좋기는 좋아,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사고가 자기입니다. 나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알지만서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포는 아예 그걸 인정 안 하는 거. 이런 사람하고는 어떤 그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해봐야 백날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인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안분편. 안분은 안분지족이죠. 그죠? 우리가 저도 뭐 사주 명리를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 명리를, 사주 팔자리를 보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분수를 아는가.
내 사주에 지금 재물복이 없는데 자꾸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운이 있으면 공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돈복이 있으면 돈들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분수를 모르고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 하는 어떤 논리죠. 이 분을 알아는 거. 분수를 알면은 안분시족이 됩니다. 그죠?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만족을 알 수 있는데, 분수를 모르니까 불행해지더라 하는 게 안분편. 그 다음에 존심편. 존심은 보존할 존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체유심조다 하는 말이 일체유심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원효대사가 의상하고 중국에 불교 공부하러 가면서 저 평택인가 뭐 그거 가니까 수도사라는 절이 있던데 그 절에 그 경내에 보게 되면은 원효 체험관이라고 그거 만들어 놨더라고. 아마 그 뒤에 그 군부대던데 원래 군부대에 있던 부분을 그걸로 옮겨가지고 체험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원효 세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더라. 해골 바가지 그 사례 아시죠? 그죠? 응? 그날 무덤 속에서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이 말라서 그날 밤에 마셨던 물은 감로수였는데 아침에 내가 먹었던 물이 해골 바가지에 있는 빗물이더라. 이래 느끼니까 구토가 나고 하죠. 그죠? 그때 이제 원효가 깨닫는 건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의상은 중국으로 가고 그게 화정사상이고 이제 정통의 어떤 시초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게 마음을 보존하자. 그 다음에 개성편은 경계할 개자의 성품성자인데 심성의 방종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은 조금만이라도 이게 방심을 하게 되면 신동을 하게 되면은 들판에 뛰노는 말처럼 호피 풀린 말처럼 막 뛰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아에서는 경이 이게 뭡니까? 경. 육아 핵심이 경이죠. 그죠? 여자 이름에 경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이 뭘까요? 경.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주일무적이라 그래가지고 오로지 하나를 주장하는데 다른 쪽으로 두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이게 경입니다. 경.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일편단심 민들레죠. 그죠? 오로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천애인. 거경국리. 이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경을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됐죠. 안동 어디 가도 이게 바위 틈에 붉은 것으로 경이라는 글씨를 써놨는 게 있죠. 그죠? 경. 이 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성의 방종을 경계했고, 그 다음에 건학변. 권자가 있고 건이 있는데, 건학은 학문을 부지런히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 옛날에 진종 황제 건학문 이런 데 보면은 책 속에, 천종의 어떤 그런 재물이 있고, 그죠? 책 속에 예쁜 미인이 있고,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잘 공부를 하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훈자편을 해서 자식을 가리키는 거. 자식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말년복은 자식이 잘 돼야만이 결국 말년복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년에 자식이 애 먹이고 취직 안 되고 베들레헴이라고 배 깔고 방에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훈자편이고 성심편은 상당히 깁니다. 특히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리이기 때문에 성심편은 상하로 해가지고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문장 상당히 깁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서 성심편 상은 11장인데 마음을 성찰. 마찬가지 12장도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 그런 내용의 마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언급을 되어 있고 13장은 입교편. 가르침에 들어가는 거는 가르침을 세우고 인류를 밝히는 것. 이런 내용으로 명심보감이 점철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4장은 치정편입니다. 다스릴 시자에 정사정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학에 보면은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신, 재가 치국이죠. 그죠? 근데 막바로 이게 경물, 치지도 안 하고, 성의정심도 없이 막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없는, 바탕이 없는 그런 어떤 치정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편은 치정편이고, 15장은 치가 집안을 다스리는 거. 재가 편이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급이 되어 있고, 16장은 안의 편, 의에 편한 그런 어떤 내용. 인류를 돈독히 한다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인간의 어떤 윤리. 그 다음에 17장은 귤대편이라 해서 예를 따르는 거. 예는 사회 조직의 근간이죠. 우리 중국에 보면 하은조 주나라 때 보면은 주공이 예와 악을 정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는 우리가 예는 왜 필요합니까? 이 예. 예는 우리가 필요한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예와 항상 악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따지게 되면 이게 딱딱해. 뭐 선생과 제자 또 뭐 이렇게 어른과 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감도 생기고 딱딱하니까 악을 통해서 화합을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악을 노래방에 많은 거 보면 이 예와 악을 상당히 잘 돼 있는 어떤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와 악은 항상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항상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와 악은. 그 다음에 언어편. 언어편은 말은 이치에 맞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인해서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은 말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이게 조심하라는 거. 마치 그 수구여병. 응? 말을 입 막것을 막지 병 막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옛날에 태계 같은 선생님도 보면은 말을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머뭇머뭇거리죠. 약간 보면 어눌한 그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벌써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 하는 어떤 내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보기엔 좀 답답한 면은 있으나 실수는 안 한다 하는 어떤 논리. 그런 게 말의 어떤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어느 편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교우편입니다. 교제하는 친구를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논에도 나오다시피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라. 이익이 되는 친구가 3가지 종류가 있고 또 손해를 끼치는 동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이 있는데 내가 익자가 될지 손자가 될지도 내 자신이 따져가지고 익자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내용, 교제관계, 부모 유신 어떤 관계입니다. 그 다음 20장은 부행편, 부인의 행실, 뭐 솜씨, 맵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런 4가지 행동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훌륭한 여성의 4가지 미덕. 그 다음에 21장은 정보편이라 해서 선을 쌓으면 선한 결과, 악을 쌓으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콩 심는 데에 콩 나고 팥 심는 데에 팥을 나는 그런 어떤 결과,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그런 어떤 보충적인 어떤 편이 정보편이다. 그 다음 22장은 팔방가 8가지 상대되는 그런 어떤 노래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장에 아침에 가보니까 떡을 사러 오는데 자식 주려고 떡 사러 온 사람은 많은데 부모 준다고 떡 사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이렇게 대비해서 했는 그런 어떤 8가지 문장의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그냥 모두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반의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효영편,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속편으로서 어떤 서토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애가 있었는데 애가 엄마의 밥을 자꾸 뺏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간에 상의를 해서 저놈을 땅에 묻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가지고 땅을 파는데 마침 땅 속에서 어떤 석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설로 쳐보니까 그 소리가 아주 맑고 청해가지고 나중에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 곡식과 집을 하사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쪽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 호행편. 그 다음에 염의편. 염의 편은 청림할 염자에다가 오롤로 있자라 해서 청렴결벽과 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떤 요정이 막 이게 동전을 이렇게 들고 와, 동전 꾸리며 들고 와서 주인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주 가난한 어떤 집안인데. 근데 그 동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가마솥에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가마솥에 이게 이 돈은 내 거야,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솥을 훔치러 왔다가 오히려 도적의 도심을 맞았는 그런 거죠. 이상하게 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도둑질 하러 갔다가 너무 궁하고 하니까 오히려 불쌍해가지고 그 솥에다가 돈을 넣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면. 그런 게 효영편에 나옵니다. 염의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은 권학편. 앞에는 권학편은 부지런히 학문을 하자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권학편은 학문을 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주자의 어떤 시가 나오는데 권학편을 보면 소년이노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강은 불가경이라. 아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느니라. 미각지당 춘초목이여 수송목가에 봄풀이 파닥파닥 나더니 벌써 개전 오엽 이주성이라. 그 섬돌에 있는 오동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60, 70, 80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젊은 날이 어제 아래 같던데 벌써 70, 80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젊다고 세월이 만년같이 갈 게 아니고 항상 빨리빨리 가니까 젊었을 때 또 하고자 할 때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이 권학편에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개괄적으로 한번 명심보감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심보감이라 하는 어떤 그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나이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거기에 맞는 것이 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읽고 이 책꽂이에 꼽아놓을 그런 책이 아니고 항상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나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중한 책이 명심보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번 기회로 해서 명심보감을 새롭게 보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